룸싱크는 뭡니까? 이건 이제 로버트 카스텔로치라고 이 친구인데, 학생이에요. 얘도 또 이 석사과정 졸업자고요. 얘도 또 특이하게 B2B죠. 보통 B2C라고 말씀드렸는데, 왜? 룸메이트 매칭 서비스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 같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랑 방 쓰기 싫잖아요. 이상한 꼰대 같은 선배랑 싸기 싫고. 그러면 같은 친구들끼리 매칭을 하는 서비스가 있으면 좋겠죠. 도미토리에서 룸메이트를 쓰지 않으니까 교수는 몰라요. 룸메이트를 써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르는 문제입니다. 학생이기 때문에 알 수 있는 문제점이에요. 미국은 보통 기본적으로 1, 2학년은 도미토리가 기본입니다. 학교에서 요구를 해요. 아무리 가까운 데 살아도 웬만하면 기숙사 생활을 해라. 그럼 기숙사 생활이 이게 정말 학교의 되게 큰 부분이죠. 싫은 사람이랑 같이 있기 싫으니까. 룸메이트와의 갈등을 해소하는 문제. 학생이라는 소비자로서의 지위 때문에 알게 되는, 이건 좀 다릅니다. 스튜던트 메이드. 이거는 메이드 서비스예요. 가사 도우미 서비스죠. 여태까지는 학생이 소비자였어요. 그러나 이거는 학생이 소비자가 아닙니다. 하우스홀드, 그러니까 가정이 소비자죠. 주부일 수도 있고 아저씨일 수도 있고, 그죠? 크리스틴 하디드라는 젊은 학생 앙트프너가 만든 거고요. B2C죠. 아까 룸메이트는 왜냐면 B2B였죠. 왜? 왜냐면 그 기숙사를 운영하는 주체가 대학이다 보니까 아무리 룸메이트 매칭 서비스를 받는 수용자가 학생일지라도 B2B, 대학이 비즈니스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경우는 가정이니까 B2C. 하나 더 넣을게요. 얘는 오브 더 스튜던트예요. 왜? 채용을 대학생만 해요. 오브 더 스튜던트가 할 수 있죠. 왜냐면 동료 학생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니까. 근데 동료 학생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건 좋은데 이게 무슨 학생들의 어떤 인컴 서브스티튜션이다 이런 차원에서가 아니고요. 대학생만 채용하는데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보세요. 가사 도우미 서비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가사 도우미 서비스. 얘네들이 타겟으로 하는 마켓은 게인스빌이라는 조그만 동네인데, 이 동네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플로리다 대학이 굉장히 존경받는 대학이죠. 근데 가사 도우미 서비스라는 이 서비스를 생각을 해보세요. 누군가 낯선 사람이 우리 집에 와서 내 사생활을, 공간을 치우는 거잖아요. 아무리 이 사람들이 우리를 믿으세요 해도,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 스튜던트 메이드라는 컴퍼니가 생겼어요. 그리고 이 스튜던트 메이드는 UF 학생들만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모든 가사 도우미는 플로리다 대학생들이에요. 그럼 일단 신분이 대학생이네? 그러면 신분이 좀 어느 정도 보장이 되잖아요. 만약에 우리 집에 뭐가 없어졌어. 그러면 어디 갑니까? 학교를 찾아가면 돼요. 그죠? 대학생, 아까 말했죠. 존경받는 대학이라고 했죠. 존경받는 대학. 그러면은, 존경받는 대학의 대학생이면은, 이런 거 부르는 사람들 중에는 바쁜 사람들 가운데는 대학을 못 나온 사람도 있단 말이죠. 존경받는 대학생이 우리 집 와서 청소를 해줘? 어떻게 됩니까? 리스펙트가 올라가는 거죠. 신뢰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릴라이비티가 아주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지 대학생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어떤 소셜한 그런 퍼포스가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네 비즈니스 모델에 부합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비즈니스가 말이 되는 비즈니스가 되는 것이죠. 자, by the student for the people을 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 기업을 볼 건데 하나는 텍스플로레이션이고 하나는 레이저빌리지라는 컴퍼니입니다. 이거를 만든 학생은 팻 퍼슨이라고 제가 현재 재직하고 있는 캘리포니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서 MBA를 졸업을 한 학생입니다. 졸업하기 전에는 재학 중에 과제로 Kids That Code라는 사업을 만들어서 이거는 이제 for profit이죠. for profit 그래서 아이들에게 코딩을 가르치는 사업을 한 거예요. 근데 이 프로젝트 엑스플로레이션은 비영리 사업이에요. 근데 이 사업이 어떻게 시작됐냐면 이 친구가 우리 동네 아이들에게 코딩을 가르쳐 봤더니 우리 동네 아이들 대부분은 히스패닉이고요. 그 다음에 중산층에서 조금 아래 수준, 소득이 그렇게 많지 않은 가정들이 많은 거예요. 코딩을 가르쳐 봤더니 이 친구들한 이 어린이들이 아이 오프닝 익스피리언스라는 거예요. 와, 이런 세상이 있었어? 그래서 이 친구가 다른 이 코딩 가르친 아이들을 데리고 샌프란시스코를 무슨 견학을 갔나? 그랬더니만 얘네들은 완전 처음 보는 반응. 세상에 이런 세상이 있어. 무슨 나노 테크놀로지. 무슨 엄청난 그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에 그런 것들을 보더니 애들이 완전히 막 눈이 뒤집어지더라는 거죠. 그때 이 친구가 느낀 게 뭐냐. 이 지역 아이들에게 이런 테크놀로지의 세계를 보여줬구나. 이 친구 말로 얘기하면 이 동네 어린아이들은 엔지니어가 뭘 하는지를 모른대요. 엔지니어가 뭘 하는 직업인지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주변의 어른들 가운데 엔지니어가 없고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꿈꾸지 못한다라는 걸 이 친구가 깨달은 거예요. 아이들에게 꿈을 보여줘야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텔레비전 스튜디오를 만든 거예요. 테크놀로지를 소개하고 이런 새로운 얘네들이 모르는 세상을 보여주는 어떤 그런 것.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첨단 기술의 세계를 소개하는 미국 이름 비슷한 게 몇 개 있는데 그걸 이제 이 남캘리포니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 비즈니스가 넥스트 비즈니스로 리드한 거죠. 이 친구가 아마 일본인과 흑인의 혼혈일 거예요. 근데 people of color, 유색인종이 하이테크 잡에 많이 없다. 이 하이테크 잡이 굉장히 고소득 잡인데 왜 유색인종은 없어? 왜냐면 유색인종 그다음에 인컴이 낮은 이쪽은 대체로 이런 경험 자체를 못하는 거, 어렸을 때 보고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when they do see it, he said their eyes light up. 눈에 불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친구가 팻 퍼슨이라 했죠. 별명이 미스터 팻이에요. 힙합 뮤직 그런 걸 하니까 아이들이 아주 리멤버 한다는 거예요. 테크놀로지를 소개하면서 막 힙합 뮤직에 이 친구 아주 에너지가 넘치고 재밌는 친구거든요. 퍼슨할까? 그런 걸 하니까 아이들이 이제 테크놀로지 세계에 눈을 뜨게 되고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럼 나도 커서 한번 저런 걸 해봐야겠다 라고 생각하죠. 레이저 빌리지. 레이저 빌리지는 소셜 게이밍입니다. 예. 앱이에요. 이 친구들은 지금 현재는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New Cherry Era L3C라는 컴퍼니를 만들어서 레이저 빌리지라는 아이폰 앱을 만들어요. 이게 소셜 게이밍인데 아이디어가 뭐냐면 사람들이 그냥 돈만 내고 마는 기부 문화에 지쳤다라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겁니다. 내가 기부를 했는데 그 임팩트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뭐 기부라는 게 좀 일회적이잖아. 일회적. 한 번 하고 땡. 카메론 맥밀런이랑 이 조이 사스알이라는 이 두 친구는 사람들이 즐기면서 자기도 모르게 기부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 보자. 요즘에는 소셜 게이밍이 이제 흔하죠. 2011년 당시에는 새로운 컨셉이었습니다. for profit이에요. 게임을 만들어서 레이저 빌리지라는 게임을 만들어서 이 게임 안에서 내가 어떤 아프리카의 우간다의 어떤 빌리지를 만들면요. 이렇게 뭐 모기장을 산다거나 이러면 실제로 그 우간다에 있는 얘네 사업 파트너가 정말 실물 모기장을 만들어서 어떤 빌리지에 기부를 하는 뭐 이런 거였어요. 다른 사람을 돕는 거죠. 그래서 그때 막 상도 받았어. 탑5 게인스빌의 Most Deserving Business Contest 뭐 이거에 파이널리스트를 갔는데 뭐 윈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탑5 갔고 이게 너무 재밌는 거기 때문에 그 동네에 있는 다른 학교 산타페 컬리지에서 이런 공간을 임대해 줍니다. 사무실에서 1년간 무료로 임대. 우리는 니네를 지원해주겠다. 그때 당시 신문기사를 보면, 레지스터리 유저가 4만 명이었는데, 사업자태 우간다 250가구의 비누, 접시, 모기장과 같은 생활 잡화를 공급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간다 현지 비즈니스 파트너랑 이걸 조인을 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거 게임하는 사람들이 알고 했겠죠. 나는 우간다에 있는 어떤 가난한 마을을 도울 거야. 그렇지만 또 다른 동기는 뭐냐면, 게임을 하면서 즐긴 거죠. 나 재밌는데? 재밌고, 기부도 할 수 있고. Why not?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돌아볼게요. 그 제목이 그랬죠. 내가 학생인데 창업을 하라고요? 뭐 이런 거였죠. 그래서 한 4가지 정도에서 꼭지를 잡았습니다. 좋아하는 것에서 소재를 찾으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술. 한국은 술을 좋아하는 민족이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젊은이들은 술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한 친구는 더운 맥주, 식은 맥주가 싫다는 것에서 아이디어를 얻었고요. 그 다음 친구는 뭐냐면 술이 좋아서 바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인벤토리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는 이제 비즈니스 프로세스 쪽이었고요. 하나는 소비자 경험 쪽이었죠. 다른 각도였지만 어쨌든 그거가 나온 뿌리는 술이라는 소재였어요. 좋아하는 것에서 소재를 찾을 거. 근데 이 친구들은 어떤 접근을 했냐면 많은 사람들은 그냥 식은 맥주를 마시고 이거 안 마실래 라든가 뭐 얼음에다 이렇게 넣어놓고 한참 기다린다든가 하는데 나는 그걸 좀 더 make it better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좀 더 술 매니아야. 술을 사랑해. 그러니까 돌려서 그 기다리는 시간을 줄이겠다. 1분 안에 그게 술이 차가워져요. 그걸 하면. 그 다음에 얘도 인벤토리도 뭐 어떤 사람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하지만 나는 좀 더 잘해보겠다. 이런 어프로치를 하니까 그게 사업화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이제 반복된 내용들이 있었는데 뭐냐면 주어진 자원, 학위 과정 이런 거 제가 경험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플로리다 대학 얘기가 많이 나왔죠. 다 주어진 자원입니다. 그런 게. 아까 그 멘토 롭 캠벨이었죠. 롭 캠벨은 그 유니버시티 플로리다의 멘토링 프로그램의 한 멤버였어요. 그렇게 등록이 돼 있었기 때문에 트레이너럴 데일이 만날 수가 있었던 거죠. 주어진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세요. 자원은 되게 많습니다. 생각보다. 근데 접근을 해서 쟁취하지 않으면 자원은 그대로 자원대로 있는 거예요. 학생 여러분들이 다가가고 파내면 정말 자원이 많아요. 그 다음에 부족한 자원은 최선을 다해 보완할 것. 내가 잘한 아이디어는 좋은데 나한테 없는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트레이너럴 데일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그 친구가 아무런 약속된 게 없지만 자기 돈으로 비행기표 사서 그 많은 커피숍과 레스토랑을 돌아다니면서 자기 비즈니스 피치한 거예요. 그냥 모르는 사람들한테. 그러다가 마음에 맞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보완을 하면 돼요. 프린터 만드는 프랙처. 그 친구들도 한 친구는 공대생이고 한 친구는 비즈니스고 서로 보완을 하는 관계로 파트너가 된 겁니다. 자, 학생이라는 신분을 최대한 활용할 것. 학생이라는 신분이 분명히 경험적으로는 미숙해요. 돈도 없죠. 그렇지만 시간이 있잖아요, 학생들은. 그 다음에 위험 부담이 적어요. 보통 이제 학생이라는 신분을 넘어가면 직장을 가지게 되죠. 직장 가지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내가 창업을 한다는 건 그 직장을 포기해야 된다는 위험부담, 기회비용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다가 결혼해보세요. 아이가 생기고, 내가 창업해서 잘못하면 어떻게 해? 내가 걸고 하는 것들이 점점 커집니다. 시간이 갈수록. Risk of not doing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봤을 때는 학생이 오히려 나은 거죠. 학생이라는 신분이. 이 타이밍은, 이 학생이라는 시간은 뭡니까? 물론 수업도 들어야 되고, 숙제도 해야 되고, 알바도 해야 되지만, 그 시간을 쪼개서 창업이라는 걸 했을 때, 아까 그 커피 딜리버리 비즈니스 같은 거. 그게 인생에 엄청나게 남는 큰 에셋이 되는 거예요. 정말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죠. 그럼 최악의 뭐야? 최악의 경우. 그 사업이 실패했다 치자. 고우조가 실패했다 칩시다. 어떤 리스크를 우리가, 부담했습니까? 네, 다시 학생 되면 되는 거잖아요. 거기 들어간 창업자가 뭐 얼마나 되겠어요? 자전거 값, 뭐 이 정도겠죠. 백팩 만드는 거. 약간 좀 부끄러운 거. 그 정도죠. 학생 때는 그 정도 리스크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비즈니스, 고우조 같은 비즈니스는 자본을, 그러니까 동원해야 되는 자본이 크지 않기 때문에 리스크도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게 잘 됐을 때 돌아오는 그 혜택, 리턴이라는 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분의 부정적인 면만 보지 말고 긍정적인 면을 최대한 활용하자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학생은 학생이라는 신분으로서의 어떤 소비자잖아요. 학생 소비자. 아주 이해도가 높습니다.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요. 그런 거를 잘 활용해서 아니 왜 어른들은 이런 서비스를 안 하지? 왜 이런 상품들을 안 만들지? 나는 학생이어서 이런 게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거를 통해서 사업 기회를 발견하는 겁니다. 자, 재능을 활용하여 타인과 사회를 도울 것.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자기 자녀가 생기고 가정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자기 가족을 돌보는 게 우선이에요. 누구도 그걸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나쁜 게 아니고. 그렇게 해야 돼요. 타인과 사회는 그 다음에 도울 수 있어요. 근데 아직은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학생들은 사회를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타인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잖아요. 할 수 있을 때라는 거죠. 그게. 얼마나 좋아요. 또 재능이 많잖아요. 자, 다음은 거짓말 같은 걸 한번 얘기해요. 우리 사회는 학생 창업가들을 도우려 하고 있다. 눈치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소개한 창업가들은 대부분 어떤 앙트프로너십 센터라든가 석사과정이라든가 뭐 이노베이션 센터, 멘토라든가 이런 도움을 받았어요. 이런 것들에 대한 도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는요. 젊은 창업가들을 원합니다. 새로운 혁신을 원해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도우려고 하고 있어요. 물론 세상은 험하죠. 믿기 어려운 말입니다. 그러나 아마 도움을 받아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사실입니다. 도우려고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냐면 도움을 찾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그 도움이 제공되고 그 도움이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죠. 네,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좀 이렇게 훑어보듯이 다른 나라의 학생, 미국의 경우, 또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만나보고 얘기 듣고 게스트 스피커를 초청해서 개인적으로 아는 학생 창업가들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는데요.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세상에 모든 것에 양면이 있잖아요. 학생으로서 창업 못한다. 그럼 저도 맞죠. 교수로서 창업 못한다. 다 돼요. 모든 건 다 돼요. 그렇지만 또 다른 그 긍정적인 면을 보면 그 안에 장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학생으로서. 그런 어떤 용기를 가지시는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 세상에 누군가 학생으로서 창업을 했다면, 아니, 왜 저는 못합니까? 왜 여러분들은 못해요? 누군가 했다면.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가 창업이라는 기회를 100을 줬는데 그 친구들이 99를 가져가고 있어요. 네? 우리가 1은 가져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100을 다 가져가면 더 좋죠. 여러분이 100을 다 가져가세요. 누군가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좀 길고 지루했는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앞날에 성공과 실패와 또 많은 기쁨과 슬픔과 행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